목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인식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수업, 훈련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수업과 훈련이 목표 없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효과는 그 수업과 훈련의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 성취를 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집중했을 때 우리는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생활화의 원리도 있습니다. 교수 학습 과정의 전개는 사회와 접근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을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리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생활을 발전시키는 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셔야 돼요. 자, 과학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는 자연이나 사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법칙 등을 적절하게 지도함으로써 수업의 과학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자연이나 사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법칙 등이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요.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A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A를 그죠? 단순하게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갈까요? 썩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만듭니다. 과학이 A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증명을 하게 만들죠. 이 증명을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과학적인 방식, 즉 통계를 쓴다든지요. 실험을 쓴다든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화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과학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화의 원리입니다. 학습자의 내면적 향상성을 자유스러운 생활 양식과 통합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자, 이때 내면적 향상성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교수학습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수업 혹은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수업 변인이라고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 교재에서는 저는 5가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 절차상에 일어나는 변수입니다. 자, 단원 전개에서 도입, 전개, 정리, 평가 등의 순서로 편성할 것인가 또는 얼마의 비중을 더 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업 절차에 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간혹 어떤 분들은 도입 부분에 평가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진단평가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학습자들이 선행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을 도입해 넣는 경우가 있죠. 또 그거에 따라서 수업을 다르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업을 전개하는지 또는 집단 학습으로 수업을 전개하는지에 따라서요. 자, 도입, 전개, 정리, 평가 이 4가지 절차에 따라 이 4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또 얼마만큼의 비율로 구성할 것인지가 바로 수업 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수업 활동의 변수입니다. 수업 활동에는 여러분들 요쯤에서 이 수업이라고 했으면 수업 말고도 이렇게 훈련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게요. 수업 활동의 변수를 훈련 활동의 변수. 훈련 활동에는 교사 주도 활동과 학생 주도 활동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강의식 같은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교사 주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 주도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 토의법이라든지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바로 그쵸, 학생 중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수업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바로 수업 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매개가 있습니다. 즉 언어적 전달과 비언어적 전달, 인쇄된 매체, 시청각 매체 이런 것들도 역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수업 조직 변수가 있습니다. 수업 조직은 학생 집단과 교사 집단으로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학생 집단을 소규모로 할 것인지 한 명으로 할 것인지 대규모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업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학생을 한꺼번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대1의 수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효율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학생 조직의 규모가 수업의 방법, 즉 교수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환경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과정 변이는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정이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때의 이 과정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수업을 실제로 해 나가는 과정, 실제적인 과정, 수업의 실제적인 과정은 자, 학업 성취 학생이라든지 또는 훈련자의 이러한 학업 성취 또는 학습 효과 또는 자, 훈련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되겠죠. 좋아요. 자, 이쯤에서 그렇다면 이제 교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 모형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교수 모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바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교수 모형을 어떻게 교수 모형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있죠. 그죠? 자, 아까 말했듯이 개인이냐 또는 집단이냐 또 한편으로는 설명식이냐 또는 발견식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수 모형을 나누는 데는 자, 앞서 말했듯이 개인 대 집단으로 또는 설명식 때 발견식으로 이렇게 나눠본다고 했는데요. 한편으로 이렇게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분류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경험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 교수자 중심이라고 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상호작용적 방법이라고 또 나눠볼 수 있죠. 그렇다면 자, 경험적 방법으로 일어나는 교수 모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현장 실습이 있을 수 있겠고 실험 실습이 있을 수 있겠고 모의 실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게임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었죠? 이거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경험적 방법에 의한 교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 방법에 의한 교수 모형에는 자, 프로그램 수업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은 말 비슷하게 CAI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컴퓨터 어시스턴스 인스트럭션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컴퓨터 보조 교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컴퓨터 어시스턴트 인스트럭션. 즉 컴퓨터가 어떠한 절차와 학습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학습자들, 훈련자들은 종종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다분히 개인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라서 개인적 방법으로 교수 모형을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적 방법이라는 것은 토론이라든지 자, 동료 교수 간의 이런 수업들을 상호작용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사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바로 상호작용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교수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강의라든지 또는 시범이라든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분히 교수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인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학생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여기로 갈수록 teacher, 즉 교사 중심이더라 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그 수업의 내용을 학습자 혹은 훈련자들이 잘 알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대략 대략 네 가지의 교수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개별화 교수 모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명식 교수 모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발견식 교수 모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방적 교수 모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습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설명식과 발견식은 이미 했습니다. 바로 설명식에는 오스벨이 대표적이라고 했었고 발견식에는 브루너 학자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 방식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